제가 최근에 책을 구매해가지고 근데 정말 오랜만에 택배로 시킨 것 같아요. 항상 서점 가서 한 권씩만 사다가 정말 오랜만에 설레. 책 상태 확인. 진짜 이건 아니지 않아? 지금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데? 근데 이건 진짜 아니잖아. 책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 네, 최근에 이제 서점 가서 산 것까지 하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6권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제 도장 깨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그리고 쿠눌프를 일주일 사이 읽었어요. 출판된 연도별로 작품의 의미가 다른 양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저 쿠눌프, 데미안, 시타르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유리알 유희 요 순서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가장 얇은 쿠눌프는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일 때 출간이 됐는데 전쟁과 폭력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받고 지칠 때 이렇게 쿠눌프처럼 자연 속을 뛰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사람들이랑 즐겁게 어울려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었다고 해요. 데미안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사랑받았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작품성이 있다. 쿠눌프를 읽기 전에 이 책들을 다 주문을 해버렸거든요. 어차피 사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쿠눌프를 처음에 몇 장 읽을 때는 70% 읽을 때는 이건 좀 괜히 샀나? 이건 너무 초창기 작품이어가지고 소장할 만큼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지막 장 읽을 때 되니까 진짜 사길 너무 잘했다. 오히려 얇으니까 여러 번 펼쳐서 읽기에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샀다 생각을 했습니다. 입문책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요런 스타일이시구나. 해세 아저씨 책이 요런 느낌으로 입문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읽은 쿠눌프 이북으로 쳐놨던 하이라이트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요즘에 밀리의 서재가 전자책 기준으로 페이지 수가 나왔던 게 옆에 종이책으로는 지금 몇 페이지를 읽고 있는지 표시를 해줘가지고 너무 편하게 종이책이랑 비교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종이책 37조. 저는 요 알라딘, 인덱스, 연필, 그리고 회색 형광펜 사용합니다. 인생이 본래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각자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지. 결코 어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되게 이 문장 좋았어요. 그는 시간이 남아 돌고 삶의 관객으로 참여하는 법을 배운 사람답게 즐거운 인내심을 가지고 엿들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삶의 관객으로 참여하는 법을 배운 사람답게 인내심을 가진 쿠눌프의 모습, 추구미. 저는 항상 내 자신의 삶마저도 조금은 떨어져서 관조하는 태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스스로에 대한 좀 객관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내 삶에서 나는 주인공이지만 너무 주인공으로서의 모습에 몰입을 하게 되면 주변의 것들을 많이 잊게 되기도 하고 조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제3자가 된 듯이 내 삶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관객으로서 내 삶을 바라보는 순간도 살아가는데 너무 필요한 것 같다. 이 문장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약간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색깔 중에 진해질수록 마음에 드는 문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회색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을 구경할 수도 있고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무 다른 사람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호의에서 시작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였더라도 결국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백날 옆에서 뭐라고 해봤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길을 가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여기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을 발견했는데, 생각과 행동이 정말로 진실하다면 누구든지 거룩한 거야. 어떤 일이 옳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해. 완전 감동. 어떤 일이 옳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한대요. 그냥 너무 사랑에 가득했던 사람인 것 같아.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유를 꿈꿨던. 문장이 시 같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하고. 봐봐요. 누군가가 그렇게 기분 좋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네 알겠나? 아니, 이유가 뭔데? 그건 그 사람이 밤에 잠을 잘 잤고 정말 멋진 꿈을 꾸었기 때문인 거야. 이 대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맞아. 내가 밤에 정말 잠을 잘 자고 정말 멋진 꿈을 꿨다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날 하루 종일. 너무 귀여워. 동화 같아. 뭔가 맞아. 진짜 딱 작품 우도랑 똑같이 전쟁 중에 이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크눌프의 이런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치유받았다고 하잖아요. 아, 뭔가 나도 그냥 냅다 다 까먹고 들과 바다로 뛰어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크눌프가 생각날 것 같아. 해세 작품에서 이제 방랑자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는데 마냥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떠도는 삶을 긍정적으로만 그리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정착하지 못한 데서 오는 엄청난 고립감과 고독과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들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 너의 자유지만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감, 그것 또한 너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런 메시지도 확실하게 담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옳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어떤 삶의 방식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몫에 따르는 힘듦이 있을 것이니 선택했다면 책임감 있게 감당해라. 책의 앞부분 거의 90%는 크눌프의 엄청 쾌활하고 단순하고 자유로운 긍정적인 면들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크눌프가 약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환상 속에서 이제 하느님과 대화를 해요. 내 말로가 정말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데 내 선택이 잘했다고 할 수 있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나 내가? 막 이런 대화를 꿈결같이 하느님이랑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화를 위해서 해세가 90%의 이야기를 끌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장은 감동적이니까 검정색 붙여주도록 할게요. 정말 너무너무 짧잖아요. 2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타르타를 읽고 나서 크눌프를 읽다 보니까 난이도가 훨씬 더 낮게 느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작품 해설. 크눌프는 선망의 대상도 동정의 대상도 아니다. 어떤 길을 더 즐겨 걷고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느냐고 삶이 개인과 사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다. 맞죠? 정착된 삶이나 자유롭게 떠도는 삶이나 무엇이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크눌프를 선망할 필요도 없고 동정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내가 기껍게 즐겨 걸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그냥 그게 나로서 맞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에 뒤따르는 많은 것들을 너가 잘 포용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또 한 번 이렇게 하이라이트 싹 치고 나면 감동이 다시 떠올라. 하이라이트 끝! 그 다음 이제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데미안이 출간이 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내 안에 어둠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는 주제를 갖고 있대요. 네, 데미안은 너무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요. 근데 아마 제가 다른 작품들을 다 읽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데미안을 읽을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하니까 다른 작품들을 읽고 나서 그 유명하다는 데미안의 감동을 느끼고 싶은 느낌?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뒤에 1922년에 이제 시타르타가 나온대요. 근데 그 전까지는 크눌프나 데미안은 기독교, 서양 사상에 관한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인도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동양 사상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전 두 작품과는 다르게 이 친구는 완전히
불교나 힌두교의 색채가 담겨 있는 책이다. 이 책을 제가 아주 극찬해 놓은 영상이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타르타가 또 깨달음을 얻는 이제 여정을 담은 소설이죠. 말로써 전달받을 수 있는 건 지식이다. 진짜 깨달음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삶을 통해 체험하면서 얻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크눌프랑 똑같이 굉장히 얇으니까 크눌프 다음에 또 읽어보면 이 서양 사상과 이 동양 사상의 다른 맛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완전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진 두 친구의 이야기예요. 나르치스는 이성, 자기 절제, 규율, 학문 이런 거를 담당하는 인물이고, 골드문트는 이제 크눌프와 좀 비슷하게 방랑자 스타일, 감성적이고 예술을 쫓고 학문보다는 삶의 체험을 좀 더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MBTI로 따지면 나르치스는 완전 극 S, 골드문트는 극 N, 삶의 경험을 통해 영적 완성을 이르는 길을 의미를 합니다. 너무 다른 이 두 인물이 서로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일깨워주고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사람은 우정도 진짜 너무 아름답고, 또 마지막에 또 읽다가 조금 또 눈물이 좀 고였잖아. 또 이들의 우정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런 내용인데, 이제 결국 해세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나르치스가 추구했던 길만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골드문트처럼 쾌락, 육체, 감각적인 삶만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할 만한 삶의 방식이란 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징하는 것들 두 길의 조화가 잘 합쳐졌을 때 우리가 완성에 가까운 인간이 되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런 메시지를 어쨌든 요렇게 길게 서술을 해나간다는 게, 그래서 저는 소설가들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표현이 너무 약하다. 그 MBTI 검사할 때 나오는 질문 중에 나는 내가 소설가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완전 공감 클릭. 저는 완전 S여가지고 과상의 인물로 글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해요. 존경. 이거는 TMI였고 하이라이트 쳐보도록 할게요. 모기 물렸어. 밖에서 물렸나? 헐. 어쨌든 자, 이 하이라이트는 몇 개를 쳤을까? 오, 양호한데? 58개. 58개 쳤네요. 너무 많으니까 일단 58개를 먼저 읽어. 어떻든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진짜 해세 아저씨는 어떤 삶을 살다가 가셨길래. 방랑자로 나오는 골드문트가 예술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내용인데, 정말 예술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책을 읽었을 때도 예술은 정말 뜻깊고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줘요. 그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상징하는 두 세계의 조화를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드디어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대화의 감동. 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 완성으로 이르는 두 세계의 길이 딱 화합되는 그 순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니, 크눌프는 어찌저찌 내용이 짧으니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 근데 약간 시타르타랑 나르치스는 작품의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설명을 잘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걸 직접 읽어야 정말 그냥 읽어보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 저는 내가 왜 책을 읽고 감명 깊게 받아들인 부분을 말로 잘 설명을 못할까? 그게 굉장히 답답한 포인트였는데, 이 헤르만 헤세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말을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식은 전달할 수 있는 거지만 지혜는 말로써, 글로써 전달할 수가 없는 거다. 본인이 경험하고 깨달아야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표현해내지 못하는 스스로가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건데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전달되는 이 지혜를 어떻게 내가 말로 제대로 설명할 것이야 내가. 제가 지금 58개의 하이라이트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 다음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하고 영상을 다시 찍든가 해야겠어요. 지금 실시간으로는 이 58개를 정리하면서 설명을 못하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1943년에 나온 원투 유리알 유희예요. 평생의 사유의 집대성이다 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일평생 탐구한 동서양 철학의 통합본이래요. 통합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작품. 10여 년에 걸쳐서 집필을 한 헤세의 죽기 전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서문 한 2장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잠시 덮었어요. 최근에 이 책들을, 이 헤세를 연달아 읽다 보니까 지금 완전 그 헤세 아저씨 문체와 그 감성에 동기화돼가지고 조금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잠시 얘를 덮고 비문학 읽고 있습니다. 뇌를 잠시 그 팩트에 담갔다 빼야 돼. 어쨌든 간 크눌프, 데미안, 시다르타부터 쭉 해서 서양 사상, 동양 사상, 그 마지막으로는 동서양의 통합을 이루는 작품을 써냈다는 이 흐름 자체가 너무 간지나고 그런 만큼 굉장히 소중하게 이 유리알 유희를 읽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943년에 출간되었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인 지식정보사회, 가상현실, 정신건강과 명상 등의 문제를 중요한 모티프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대적인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전에 이 책은 서머싯 몸의 면도날이라는 책이에요. 얘는 헤세 책이 아닌데 얘도 제가 정말 읽고 싶은 리스트에 있던 고전이어가지고 서머싯 몸의 면도날 얘는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헤세 책을 읽다 보면은 너무 종교적 색채가 강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동양 사상이 됐든 철학 사상이 됐든 그런 종교적인 면들이 그 작품의 뿌리가 되어준 거는 맞지만 그 종교적 철학은 헤세의 사상의 밑바탕이 되어줬을 뿐이지 종교와는 무관하게 헤세가 작품에 담고 싶었던 자아를 완성해 나가는 그 여정 그런 것들을 글로 잘 표현해낸 것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급하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그의 동서양의 사상이 잘 통합시키려고 노력했다던 이 유리알 유희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헤세는 항상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면의 완성. 결코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겠지만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자기 완성에 이르는 각자 다른 100가지의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진 길이라는 건 없다. 각자는 자기 소명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너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그 크눌프에서 나왔던 문장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너가 그 일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그 일을 해라. 그게 너의 소명이다. 너가 옳다라고 말하는 일을 택할 때 너는 빛이 날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너를 완성시켜 줄 것이다. 요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이란 뭘까? 그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들, 쓰고 있는 것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내 몫이라고 느껴질 나의 소명? 거창하게 말하면 소명이고 그저 내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되는 일은 뭘까? 어쩌면 우리도 다 그 답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에게 맞는 길을 따라 생각하고 걷고 행동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이란 무엇일까? 벌써 9월이 되어 가는데 얘 읽고 데미안도 읽고 제가 이 영상엔 쏙 빼놓은 황야의 일이라는 책도 읽고 책도 다 사서 독서 결산 영상에서 다시 한번 헤세 아저씨를 극찬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쿤울프부터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